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유나입니다. 오늘은 박찬희 홍익정신학술원장이 오늘 강연에서 홍익화백주의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장은 모든 의견을 포용하는 사회를 통해 지상낙원과 같은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현행 정당제를 폐지하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 원장은 또한 대한민국이 통일 이후 세계의 지도국이 되어 인류 평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연결하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KMSTV 유나입니다. 화백주의만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할 건데요. 우선 제가 30대 초반에, 이게 30대 초반이에요. 초반에 사업에 실패를 하고 불교에 입문을 해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데요. 이 조계산을 내가 스스로 찾아갔어요. 뭐 포교를 받아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데, 불교를 신앙적으로 제가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논리 철학이 참말로 많이 그냥 내려되겠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아주 그냥 힘치를 했었죠. 근데 불교 공부를 할 때 그 당시에 가장 석학인 이기영 박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학계에서는 초대 문교부 장관인 안호상 박사님을 민족의 지도자라고 추앙을 했죠. 물론 이제 안호상 박사님도 저의 스승이고, 제가 39살 때 결혼할 때 안호상 박사님 추례로 제가 결혼했고, 뭐 그런 관계인데요. 제자인데. 하여튼 이기영 박사가 그 당시에 최고의 불교의 석학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들어가겠는데요. 이기영 박사는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적에 어머니를 따라서 성당에 열심히 다녔대요. 바로 카톨릭 신학대학을 4년간을 장학금을 받고 이제 졸업을 하고 로마 교황청으로 학위를 받으러 갔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너희 한국에서는 원효 사상을 모르면은 종교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가서 원효 사상을 공부하고 원효 사상에 대한 논문을 내라. 그래서 돌아왔죠. 돌아와서 원효 사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여튼 원효 사상 아주 대가였었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는 원효에 비하면은 이건 유치원생밖에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을 내리고 개종을 해버렸어요. 불교로. 유치원 수준의 그 가르침보다 대학교 수준의 가르침이 뭐 더 좋았겠죠. 그 당연한 거죠.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개종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로마 교황청에서 너 그동안에 4년 동안 우리가 장학금 준 거 이거 토해내라.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그 장학금을 반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이기영 박사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게 제가 불교 공부할 때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여튼 대한민국의 최고의 석학들을 만나서, 그게 아주 제가 복이었는지 발찬지는 하여튼 모르지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그 이기영 박사의 사위가 정병조 교수였어요. 그때 당시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고, 정병조 교수한테 불교가 제가 제일 많이 공부를 했는데, 정병조 교수는 천태종에서 설립했죠. 아래대기도 금강대학이 있대요. 금강대학에서 초대 총장을 하고 지금은 80이 훌쩍 넘은 아부도 학자님이 살아있어요. 정병조 교수님은. 이경 박사님은 그 불교의 무소유 이 정신을 아주 철저하게 실천해가지고 그 잠원동에 한신 아파트에 25평짜리 그 아파트에서 살다 가셨는데 돌아가셨어. 그때 뭐 다른 분들 가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거기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한국학의 공저자인 송붕 원장,
송부흥 원장이 가장 어려울 때 말하자면은 가정연합에서 목회 활동을 목사로서 목회 활동을 20년을 하시다가 뭐 어느 날 되게 왜 그랬는지 내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문선명 선생을 바로 그냥 비판을 해대가지고 제명당했어요. 제명당하고 가장 어려울 때 나하고 같이 천도교회관에서 송우섭 박사 밑에서 한 학기 공부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주 가정 생활이 어려우니까 수업료를 못 냈어요. 송우섭 박사는 그건 공짜가 없거든요. 너 수업료 내라. 그러니까 2학기 올라갈 때 못 나왔어요. 수업료를 못 내니까. 그래서 하여튼 송부흥 원장하고는 내가 아주 깊은 인연이 있고 나보다 5살 위라 내가 항상 형님이라고 호칭하고 이렇게 호칭하고 인과관계를 이어왔었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죠. 79세에. 송부흥 원장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송부흥 원장은 종교학이 나하고 완전 일치했거든요. 송부흥 원장의 얘기가 우리의 원효가 석가보다 깨달음의 경지가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송부흥 원장이. 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오늘 여기 성경 바이블을 가지고 나서요. 어떤 전도사가 나한테 그 선물을 해줬거든요. 이걸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우리 송부흥 원장하고 삼인공조로 한국학을 정립을 했는데 이경 박사가 말씀하시기를 원효와 예수를 놓고 비교하면 예수는 원효에 비하면 유천생밖에 안 된다. 항상 그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셨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류가 가장 많이 읽는다는 이 바이블, 성경. 이게 한국학의 앞에서는 이건 유천장밖에 안 된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거 녹화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내보내도 좋습니다. 내가 한국학은 인류가 가장 많이 읽는다는 바이블에 비하면은 이 바이블은 우리 한국학 앞에 유천생밖에 안 된다. 이제 텔레비에서 보면은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행사할 때 나가실 때 보면은 아주 거룩한 표정의 그 연기를 하시죠.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그런데 저는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그렇게 거룩한 표정으로 나들이를 하시고 연기를 하는 것을 내가 볼 때는 그래 생각을 해요. 그 표정을 고뇌를 하는 표정으로 연기를 할 수는 없겠는가? 로마 교황청의 교황은 거룩한 표정으로 나들이를 할 게 아니라 왜 인류 평화를 이룩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그런 인류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면은 고뇌하는 표정으로 연기를 해야 맞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교황도 내가 얘기하기를 이 한국학에 비하면 유천생밖에 안 된다. 교황청의 교황도 아니면은 어떠한 기독교의 석학도 나한테 와서 이 논리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려면 해봐라. 그 김용옥 동양학 전문가의 그 김용옥 박사가 그러죠. 기독교는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김용옥 박사가. 또 박태선 장로가 말을 했잖아요. 기독교 바이블은 80% 이상이 거짓말이다. 나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제 홍익 하백주의
제 네 번째 강의인데요. 홍익화백주의를 오늘 하면은 이제 제 학문은 마치는데 또 다음에는 처음부터 다시 재차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복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홍익화백주의만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 네, 홍익화백은 중의일비 유화백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로 모은다. 중의일비 모든 의견을 모아서 하나로 모은다. 근데 오늘날의 국회에서는 중의일비 유화백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꿈만 같은 그런 현상이죠. 우리가 이 화백주의 하면은 신라의 화백주의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신라의 화백주의는 1인 2측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그 안건은 채택을 하지 않는다. 이게 1인 2측파고 중의일비 유화백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이거 절대 불가능할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이 홍익인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대학교까지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죽을 때까지 뭐 종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예배를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모든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사회 풍토가 조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의일비 유화백을 하면은 일무감차 부대자 한 사람도 섭섭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다. 섭섭하지 않게. 이런 세상이 이룩된다면은 그야말로 지상낙원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겠죠. 우리 사회는. 이를 실현하는 길은 이원론, 이분법의 가치 체계로는 절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이 이원론의 가치 체계로는 이원론은 우선 상대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상대는 뭐예요? 적이다. 상대는. 이거는 우군이고 우리 편이고 그렇게 편을 가르는 거는 절대로 중의일비 유화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당과 야당으로 갈라가지고 사생 결투를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선진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대선을 하는 거 보면은 상대 민주당과 자유당이, 공화당이 사생 결단을 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이거 가지고는 중의일비 유화백이라는 거는 꿈도 꿀 수가 없는데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했더라 이 말이에요. 한인천재의 한국, 한웅천왕의 배달, 당군왕제의 고조선은 그렇게 역사를 했다, 이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는 절대로 중의일비 유화백을 할 수가 없고 이론론의 가치 체계래야만이 중의일비 유화백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려요. 그때 그것이 되면 바로 이화세계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홍익인간을 말하는 분들이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화세계라는 단어는 고문론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화세계는 이상세계가 이루어졌다. 말하자면 이치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조상도 아직 이화세계는 이루어가지 못했다고 본 거예요. 고문원에 이화세계라는 단어는 나오질 않고 제세이화. 제세이화는 이치에 따라 다스린다. 이치에 따라 다스려야 이치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홍익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크게 돕고 산다. 상부상조한다. 협 어울린다. 이게 홍익인간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인류의 질서를 처음부터 잡아나가는 질서가 뭐냐? 정치가 인류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치에 따라 다스려야 이치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정치를 이치에 따라 다스리질 못하면은 사회 질서가 이치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제세이와 홍익인간 이화세계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그게 맞는 순서인데 뭐 홍익인간을 말하는 분들이 다들 홍익인간 이화세계 뭐 이렇게들 말을 하거든요. 대종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제세이와는 빼버리고 그래서 대종교 청정교 했던 분들한테도 내가 가르쳐주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군요. 그럼 대종교도 사실은 홍익인간의 종갓집인데 홍익인간의 학문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가르쳐주는 그런 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단군 시대의 정치는요. 발정막선의 화백. 정치는 화백보다 앞서는 거 없고 지득막선의 책화. 덕으로 다스린다 하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참 덕으로 다스리는 그런 정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잘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그래서 이 한당 오기를 보면 당군 시대 때 당군이 붕어를 하신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 붕어 하시면은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죽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또 같이 상도 치르고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게 덕으로 다스렸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만큼 당군 통치자를 존경하고 모셨겠죠. 그 당군 시대의 역사 보면 다 그렇습니다. 덕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덕막선의 책화. 덕으로 다스린다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고 관무경검. 행정은 권력을 겸해서는 안 되고 행정부에서는 권력을 겸하면 안 되고 국가에 봉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행정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공무원들은 우리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아먹는 것이니까 국민의 실고는뿐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에 임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정무월칙. 정치는 법을 어겨서는 안 되고 명지우정사. 정치는 가리지 않고 밝게 알린다. 이 정치를 지금 우리는 국민들이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고 밝게 알리지를 않죠. 이 밝게 알리지를 않는 건 공산주의는 더 하고요. 그건 통계를 조작을 하는 건 공산주의니까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 정보를 공개한다. 정보를 공개 안 했으니까 지때 와서 이제 정보를 공개하고 알린다는 거겠죠. 우리는 이미 몇천 년 전부터 명지우 정사를 했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군행이 무언역지환, 친소무별, 상함 등 남녀평권, 노소분역, 재무근조, 자성하락, 일로감차, 비자. 남에게 원수를 사는 일을 하지 않아 보복을 당하는 구간이 없었고, 기독교에서 원수를 사랑하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거룩한 가르침인가 이렇게 감동을 하겠지만요. 우리는 원수를 사는 일을 하지 않아서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내가 원수를 만들으니까 이 상대방의 원수가 되는 거지.
지가 원수를 만들어 놓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게 쉽습니까? 원수가 아예 처음부터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인류의 근본이에요. 인간의 근본. 자, 보세요. 친하고 친하지 않음이 없고 위와 아래로 나누는 등급, 비급도 없었다. 이 아주 평등사예요. 근세조선이 유학에 의해서 근세조선을 통치할 때 아니 도대체 같은 그 당군의 후손으로서 같은 그 민족끼리 어떻게 해서 왜 등급을 정했냐 말이에요. 양반과 상놈으로 이런 무슨 놈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었지만 그게 타민족이죠. 흑인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다가. 근데 우리는 같이 잘 살다가 부모 형제인데 그걸 등급을 정해가지고 양반 상놈으로 해서 근세조선. 사실 그 임승국 박사는 근세조선 역사를 강의를 할 때 이 근세조선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나라가 태어났다. 좀 다혈질이 했거든요. 열을 내고 그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남녀는 권리를 고르게 하고 노인과 젊은이는 일을 나누어 하고 노인은 힘이 부족하니까 노인에 맞는 일 하고 젊은이는 좀 더 힘이 드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있고 없음에 서로 나누어 도와주고 스스로 성취하니 즐거움이 있고 스스로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덕으로 일을 성취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홍익인간은 스스로 성취하니 즐거움이 있고 한 사람도 섭섭하고 답답하지 않아 어기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함. 그 다음에 남으로부터 구속, 규정, 구속, 강제, 지배를 받지 않는 일. 이것이 자유이죠. 그 다음에 방종, 아무 거리낌 없이 제 마음대로 놀아먹음. 그 다음에 책임, 도맡아야 할 임무나 의무. 불법 행위를 한 자에게는 법률상 불이익 내지는 제재가 가해지는 일. 인사 책임과 형사 책임으로 나뉜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데 홍익인간은 이 세 낱말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유가 방종까지 가는 건 자유가 아니겠죠. 방종이 되면은 나는 방종이니까 내 마음대로 일을 행한다고 하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탤런트 욱소리라는 그 여자 탤런트가 있었죠. 남자도 탤런트였는데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했어요. 뭐라고 헌법 소원을 했냐면은 성 선택의 자유를 규제하는 거는 이거는 인권 존중이 아니다. 성을 개방을 했는데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이런 헌법 소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기각당했거든요. 기각당했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그 보도를 하면서 언젠가는 남녀 간의 간통죄가 폐지가 될 것이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간통죄 폐지됐죠. 이 간통죄 폐지한 게 그게 자유를 망치하라고 폐지를 한 게 아니라 인류가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놈의 것이. 요즘은 동성결혼도 허용하고 있죠. 이건 동성결혼을 하는 거는 자연의 이치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거 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건 자연의 이치에 거스르는 짓거리. 이것이 인류의 타락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리고 요즘 새로 만들어 내놓는 법들이 인류를 유토피아 세계로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타락의 길로 안내하는 법들을 많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익인간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와 방종과 책임 이 낱말을 잘 구분을 해야 홍익화백주의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구분 못하면 홍익화백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홍익인간은 나가 주인입니다. 나를 주재하는 다른 주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인인 내가 책임이다. 책임과 의무가 앞서가지 않는 것은 홍익이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가 앞서가지 않는 것은 홍익인간은 전일, 전체가 하나고 하나가 전체이다. 그러므로 현행 정당제를 폐기해야 된다. 정당제를 폐기하면은 정당제를 폐기하면 보세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 정당제 폐기하면 진보와 보수는 당연히 그냥 해결되는 거죠. 영남과 호남의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한다. 중앙당에 지원하는 국고 보조비를 없애므로 국민의 세금을 절약한다. 지금 정당의 국고 보조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거를 정당제가 없어지고는 그 지출을 하지 않아도 돼요. 국민의 세금을 많이 낮출 수 있겠죠. 통일,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통일 후에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갈등을 방지하고 한계대로 화합할 수 있다. 지금 우리 학계에서 통일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통일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가 그래요. 남북한의 전세뿐만 아니라 세계 전세가 우리 한반도 통일은 문 앞에 와 있다고 보고 있는데, 통일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뭘 발표하는 그런 학자들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통일 후에 우리를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한결로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가르침이 이게 복음다반입니다, 이게. 예. 우리 한국학교. 그 다음에 진정한 지역 일꾼만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어 국회가 바로 선다. 요즘 그 정당제를 하는 거는 공천을 받아야 출마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독재요. 어떻게 정당에서, 중앙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출마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김대중 항상 전성시대 때 호남에 공천만 받으면은 허수아비나 말뚝만 갖다 꽂아놔도 당선된다. 일단 공천만 받으면은. 이거 독재입니다. 이거 공천 받아서 지역구 의원을 출마하는 거는. 그래서 정당제 폐지하면은 공천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지역구의 일정한 주민들의 추천을 받으면 아무나 출마를 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돼요. 뒤에 내려가서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자칫 독재로 흐를 수 있는 제도의 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 갑자기
탈원전을 선언했어요. 탈원전이 제가 보기에는 그 참모들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가 탈원전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의논을 거친 게 아니고 문재인의 하나의 의사로 탈원전을 선언을 하고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거기다 맞췄어요. 예, 현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잘 가동이 되는 것도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그 수명이 다 했다고 정지를 시켰잖아요. 원전을 그 가동을 못하게.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우리의 원전 발전의 수주에 계약 단계에 들어가 있던 그런 단계에 있던 그 중동 지방의 원전들이 탈원전을 하고 나니까 그게 다 무산이 됐죠. 아마 우리 국민의 국가의 수입을 수백조 원을 가로막았어요. 수백조 원을. 이런 놈의 짓거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한전은 흑자 기업이었어요. 흑자 기업. 근데 지금은 적자 기업이 돼가지고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잖아요. 그것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니까 밑에 참모들 장관들하고 의논을 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혼자의 독단으로 그 짓거리를 했어요.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한 번도 했으면요 우리나라 부도 날 뻔했어요. IMF로 다시 부도는 한 번 했고 적과 통일은 바로 그냥 달성이 됐겠죠. 적과 통일이.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를 해야 돼요. 지금 같은 제왕적인 대통령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인천재의 한국 한웅천강의 배달 당군 황제의 거조선은 그 호칭은 그래 했어도 제왕적인 그런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왕적인 통치자가 아니고 오과 장관과 의논을 해서 통화 정치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부를 하면서 어쩌면은 인류가 처음부터 이런 정치를 할 수 있었겠는가? 좀 신기하죠? 오늘날에 아무리 잘 발전된 그 민주국가도 우리 당군 시대 때의 홍익화백주의를 따라가려면요, 그 유치원생이에요. 예, 이게 한국화가 배유치원생이듯이 오늘날에 아무리 잘 발달된 민주국가라도 유치원생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수명을 원전 가동하고 있는 그 원전을 수명을 조작하겠죠. 하여튼 통계를 조작한 대통령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문재인인데. 지금은 지자체로 자치단체장만 대통령이 임명을 못하는데 이제는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된다. 이게 발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된다. 이게 홍해화백제도요. 이렇게 국회를 바로잡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양대 혁신 방안은 기술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이것이 완전 무결하게 옳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가 발표하는 거는 정치학자들이 법률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봐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하여튼 제일 큰 기틀은 정당제를 폐지하고 정당 결성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려야 이론론의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10년 단임제로 한다. 국회의원은 5년 무제한 연임제로 한다. 국회의원은 5번을 해도 되고
지역 주민들의 신임만 받으면 10번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관은 5년 3선제로 한다. 현행 5년 단임제는 무능한 대통령에게는 길다. 무능한 대통령은 5년 참 깁니다. 문재인이 자기 입으로 말을 했어요.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너무 길다고. 그건 지가 무능한 거를 국민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무능하니까 5년을 버티기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놈의 것이. 네. 그러나 유능한 대통령에게는 5년이 너무 짧다.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보기도 전에 임기가 끝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의 100년 대계의 정책을 수행 못하고 단계의 정책만 수행하므로 졸속의 정책이 이루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죠. 졸속의 정책이 단계 정책을 수행합니다. 먼저 선거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지역구는 소선거제로 하고 그 지역구에서 일정 주민의 추천을 받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한다. 일정 주민이라는 건 이제 정확하게 말이죠. 그 지역구에서 1000명의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1000명의 추천을 받는 거고 10,000명의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10,000명의 추천을 받아야 출마를 할 수 있겠죠. 공천을 받는다는 거는 이거 완전히 독재주의에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아서 원 구성을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장관을 국민이 선출하는데 선거 방식은 공영선거로 하고 국회에서 철저하게 장관 후보자들을 청문회를 하여 그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한다. 이게 요즘은 그 미디어가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 국민들이 다 보니까 그 장관의 자질을 다 검증할 수 있겠죠. 이때 후보자들은 모든 공약을 문서로 국민에게 한다. 현재 그 장관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막 선치고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그런다 보면 경비가 많이 들어갈 거니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또 방송국에서 토론회를 하고 공영선거 전국을 누비면서 하는 건 생략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의 자질을 알려서 또 선거 정책 공약도 발표를 하고 여기까지만 하자 이거죠. 선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장관을 선출하는데 장관의 임기 내에 현격한 범죄 행위가 없는 한 5년 임기는 보장되고 유사시에만 보궐선거로 다시 선출한다. 장관이 갑자기 아파서 죽었다든가 사고가 나서 죽었다든가 하면 다시 선출해야 되겠죠. 다만 무능한 장관은 국민 소환제를 둔다. 각 부는 국회에서 통과하여야 신설 내지는 폐지할 수 있다. 대통령이 당선이 집권에 들어가면은 부를 마음대로 합치고 또 새로 신설을 하고 대통령이 하죠. 그거는 대통령이 혼자 독단으로 할 수 없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새로운 부를 만들든지 통폐합을 하든지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장관은 각 부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대통령을 선출한다. 대통령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부통령과 같이 출마한다. 이게 대통령이 10년을 집권해야 되면 중간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에 대비해서 부통령과 같이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부통령도 인물이 출중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대통령은 장관의 투표로 선출하는데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고조선 시대 또 배달 시대 때도 그렇게 했어요. 오가 장관은 백성이 선출을 하고 오가 장관이 지도자 당군을 추대를 했어요. 그래서 기록표를 보면은 그 앞에 당군의 자녀가 아들이 그 계승을 하는 그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도 세습이 아니고 오가 장관이 그걸 추대를 해야 그러니까 그 앞에 당군의 그 자식이 아들이 인물이 출중하기 때문에 다시 추대를 하는 거겠죠. 오가 장관이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당군의 독단으로 뭘 결정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가 장관과 공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네. 대통령은 장관을 투표로 선출하는데 대통령의 자질과 인격은 국회에서 청문회로 검증한다. 이때 대통령의 자질 중에 한민주국 국사의 인식과 홍익인간을 모르면 안 된다. 이건 홍익화백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와 홍익인간을 모르면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죠. 장관의 투표에서 요 대목은 잘 보세요. 장관의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자가 안 나오면은 1, 2를 놓고 일주일 이내에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다. 한 번에 장관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지 못하면은 일주일 이내에 국민의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을 한다. 홍익화백주의는 교정일치이므로 홍익인간을 모르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부부간에 TV에서 토론하여 국민에게 자질을 알리고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의 직속이므로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의 직속이죠. 직속이므로 투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을 해.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은 외교, 국방, 국정원, 감사원, 금융감독원, 모든 국가 공영기업이다. 이런 대통령의 관할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각 부의 장관이 그 부처의 모든 임명권을 갖는다. 미국은 국회에 노비를 하는 등록 노비꾼이 있다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당의 여기부터는 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등록 노비꾼이 있다는데 여기에 맹점은 미국은 등록 노비꾼이 법적으로 그 보장이 있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그 노비가 보편 타당하지 않는 노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보편 타당하지 않은 노비가 등록 노비꾼들도 뭐냐? 그 예로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에 원주민과 싸움에서 살아남으려고 총기를 소지했는데 미국의 아메리카의 개척을 보면은요, 원주민은 우리와 같은 종족, 이 베링해 전에는 6개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리 넘어가서 인카족이 됐죠. 근데 그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개척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가면은 원주민들이 처음에 인심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밥도 주고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랬대요. 처음에는 원주민이 그 이방 민족들한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자꾸 원주민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갈등이 생겨서 아파치족과 그 개척, 유럽에서 온 개척 민족하고는 전쟁이 항상 있었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제압을 하기 위해서 총기를 소지한 것이 미국의 총기 소지고, 그런데 그 오늘날에는 미국의 총기 사건이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사건들이 해마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 총기 소지를 규제를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도 총기 생산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로비꾼들한테 돈을 많이 매기겠죠. 로비꾼들에 의해서 총기 규제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그것이 민주주의가 뭐 그게 보편 타당한 그런 질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 한 개인이나 한 회사나, 자 보세요. 그 여러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에 원주민과 싸우면서 살아남으려고 총기를 소지했는데 그것이 발달하여 결투를 벌이는 관습이 생겼고, 지금은 해마다 총기 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폐해를 자행하고 있으나 총기 생산업자들의 로비로 총기 규제를 못하고 있다. 아마 미국이 망에 들어가는 원인이 막 여기 있을 거야 앞으로. 그래서 국회에 개인이나 단체나 사적인 로비는 못하도록 규제한다. 모든 법 제정은 국민의 의사, 즉 여론으로 가능한다. 이 여론이 정당이 없으니까 공정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우리 언론 참 문제가 많죠. 저는 언론 여기에서 이제 언론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 건 말을 못했어요. 그쪽까지는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요, 남북 통일이 되고 정당제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공정 보도가 이루어질 거예요. 언론이 뭐 어느 편을 들 수도 없죠. 들을 필요도 없고, 남북 통일이 되고 정당제도가 없어지면 어디에 편파 보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론의 공정 보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규제 중에 제일 큰 규제는 정당 편성의 자유를 규제합니다. 시간 맞춰 끝낼게요. 일반 사기업체의 노조는 허용하고 사기업체의 노조는 전속이 돼야 되겠죠. 그건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모든 공무원은 노조를 결성 못한다. 국가 공무원이 뭐 어느 나라는 뭐 경찰이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경찰도 파업을 한대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정당 결성을 규제하면은 패거리 정치가 사라지고 선거는 완전한 자유선거제가 된다. 요즘 가장 두려워하는 부정선거는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정당이 없으면 부정선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표를 조작을 해요, 컴퓨터로. 선거가, 공정선거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청장대전 회장은요. 사법부는 현재 법률기술자만 길러내는데 이 사법부는 전부 법률기술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법조인의 양심은 책임지지 않는다. 법조인의 양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법비리, 사법부정, 편파 판정이 나오는 것이다. 이 사법시험은 요즘 사법시험이 없고 로스쿨 제도로 하는데 1, 2차 사법시험을 종전처럼 부활하고 3차의 교양과목으로 공인간 교육 과목을 한 번 더 치러서 3차를 통과 못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사법부에 기생하고 있는 사건 브로커를 일망타지는 것. 이 사법부가 부정이 만연한 것은 사법부의 그 사건 브로커들이 있죠. 경험해 보시는 분들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사법부에 그 기생하고 있는 사건 브로커 때문에 사법부는 병들어가는 거예요. 이 작업은 참으로 지난한 작업인데 대통령 특명으로 사법부 사건 브로커를 대청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청소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사법부는 맑아지고 정의 사업이 이루어진다. 홍익화백주의 제도에서는 모든 제도가 자유, 평등, 화합에 맞추어지고 그 제도는 필요치 않다. 언론 개혁은 필자의 식견 부족으로 독자의 의견을 맡긴다. 이것은 남북이 통일되고 정당 제도가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공정 보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때가 되면 대한민국 한민족은 지상낙원, 유토피아, 이화 세계가 이루어진다. 원필칭 세계의 지도국이 된다. 우리가 지도국이 되면 인류 평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21세기가 다 가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뭐 살아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동안의 지구의 인류가 살아오는 것은 유년기였고 앞으로 맞이할 지구의 인류가 살아오는 것은 성숙기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해야죠. 퇴보를 하겠어요. 모든 것이 다 발전. 과학문명도 발전하는데 과학문명에 걸맞게 정신문명도 발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인류 평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기독교 간의 파벌, 또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 또 이슬람은 이슬람과 시아파와 수니파, 이 사람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 이 사람들 스스로 그 사람들 사회를 평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갈망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순화를 시켜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도록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가르침은 홍익인간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르지. 그럼 홍익인간보다 더 인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논리 철학을 있으면 누구라도 와서 말을 하시라 이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금요일 날은 우리 이경순 회장님이 미중 무역 전쟁과 달러의 불편한 진실 이런 제목으로 다음번에는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